부디의 세상만사. 오늘의 주제는요, 교권의 추락입니다. 이 교권의 추락을 우리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최근에 가장 큰 지금 사회적인 무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일요일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학교 측이나 또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의 갑질, 이런 것 등이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불거져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자, 또 얼마 전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폭행을,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 이런 현상들을 보면요, 정말 이거 사회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학생들의 인권 정말 중요하죠. 인권이라는 건 학생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인권이 중요한 반면에 교권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 존경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권 회복에 대한 그런 여론이 상당히 이제 고조되는 상황이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습니까? 자, 정부가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요인을 학생 인권 조례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기로 지금 해서 논란이 또 일고 있는데요. 이 교권과 학생의 인권, 이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정말 해야만 되는 가장 큰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로 각자에 충실한다면 양립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또 등장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금쪽같이 여기게 되는 거죠. 너무 금쪽같이 여겨서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싶으면은 그냥 예전처럼 아이가 해결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개입을 하죠. 그래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 이런 것들로 지금 교권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아닐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교육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란 단어에서 이게 기를 육이거든요. 기를 육은만 강조되고 사회 규범을 가르칠 기원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은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어땠거나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이게 무기가 돼서 이 선생님들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 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에는 이 교권 침해 대응법이 잘 돼 있다고 해요. 이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리만 있지, 권리가 있으면 항상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는 뉴욕에 학생 권리 장전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인권도 있지만 거기에 인권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체벌을 금지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그냥 교사들이 끙끙 앓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 상태로 놔두지 않고요. 학교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원보호법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이 규율을 어길 시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문제 학생이 소통을 했는데도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그랬다면은 학교에서의 징계, 강제 전학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행위가 발생할 시 학생 폭력 행위, 부모에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구금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행해진다고 하는데요. 참 일본도 마찬가지로 갑질로 불리는 학부모의 위협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위력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서 한마디로 교사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교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번 사태를 대비를 해서 부랴부랴 지금 교권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자 이렇게 하지만 항상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국처럼 보호할 수 있는 이 교사들,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도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저는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다 다녔잖아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녔지만은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마음들은 항상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럴까요? 하지만 항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디의 세상만사였습니다.